그러니까 우리의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가들, 대표적인 실학사상가인 정약용하고 최한기의 사상을 기존의 성리학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살짝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 실학이라고 얘기할 때 실학은 실질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실학이라는 것은 결국 이전의 것에 비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다룬다 라고 하여 주자가에서 주작 이런 이름이라기보단, 그렇죠? 명확하게 어떤 것을 지칭한다기보단 이전의 것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다룬다, 실용적인 걸 다룬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이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전 시대의 철학이 현실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 있다, 괴리되어 있다 생각해서 현실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학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다 실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괜찮은 녀석이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성리학의 기본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아요. 이와 기에 대해서 논하는 것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앞에서도 양명학하고 주자학이 이에 대해서 약간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와 기에 대해서 야네들도 살짝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역시 이 지문도 데칼코마니를 잘 정리하면 끝나는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문을 또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가보자. 세계관이란, 자, 세계관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도 그냥 쉽게 쓰는 말이죠. 요즘은 어디서 내가 제일 많이 듣냐면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어벤져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만 뭐 이런 거 있잖아. 뭔 말이야, 계속.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막 여러 스토리들이 계속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데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재미없어. 나 보다 잠들었어. 근데 내 옆에 있는 후배 수학 선생은 어벤져스를 유튜브로 몰아보기를 계속하고 앉아있더라고. 야, 너 또 보냐? 그러면 아, 재밌어요. 그래서 뭐 재밌어 그거. 그냥 악한 놈들이 나오면 물리치는 거. 우리 고전소설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아, 형은 그걸 어벤져스의 세계관을 이해 못해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관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게 권선징악이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다양한 곳에다가 우리가 세계관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세계관이란 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를 뺀 나머지 대상들에 대한 나의 관점. 혹은 그 세계 속에 나도 포함되니까 나를 포함하여 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쨌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됐지? 자, 그렇게 세계관을 정리하시고 세계관이란 여기서 정의를 해주네.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일관된 견해로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달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자,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관을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견해. 그렇죠? 인간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바라보는 견해예요. 견해. 관점이라고 정리하면 그냥 끝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그 차이에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달리 제시한다는 거예요. 세계관에 따라서 도덕적 삶이란 무엇인가가 달라짐. 요것에 차이가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지문에서는 다른 세계관과 그 세계관에 따른 도덕적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 단순하게 이거 두 가지만 잡으시면 되고 성리학은 데칼코마니 시작돼서 성리학은 떼딘 데칼코마니 한 녀석이 시작됐어요. 이 녀석을 잘 정리하면 뒤에 있는 녀석도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이와 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둔 세계관을 통해서 세계관이 어떻게 돼 있다고? 이들의 세계관은 뭐다? 이와 기에 따른 세계관이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는 이에 대해서 세상 만물의 이치, 우주의 이치, 궁극적 이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치라는 건 뭐야? 이치라는 건 무릇 세상은 그러하다. 그것이 옳다. 그렇게 흘러간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저 이렇게 할래요. 야, 그건 이치에 맞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기준, 세상의 기준, 올바른 기준, 이거를 이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 이치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다면 여긴 플러스 기가 됐습니다. 세계관을 통해서 도덕적 삶을 제시한다. 이걸 가지고, 자, 그 다음 이거야. 이 기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도덕적 삶을 제시하게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봤습니다. 이는, 자, 이 안에 작은 데칼코마니가 있는 거지.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란 무엇이냐, 이걸로 들어갔어요.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내재된 보편적인 이치나 원리를 말한다. 만물의 보편적인 이치 혹은 원리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공부했었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연력학 제1, 제2 법칙,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이제는 해당할 수 있는 거야?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지? 왜냐면 보편적인 이치나 원리니까. 됐지?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는 이 안에 우리가 넣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이는 모든 사물의 본성으로 내재한다. 아하, 뭐라 그랬어? 주자학에서 얘기했었지? 사물의 본성으로서 존재하더라 그랬어요. 사물의 본성. 궁극적 이치는 사물의 본성으로 내재한다. 특히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이치로서의 선한 본성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중요한 거 나왔네. 보편적 이치 원리 사물의 본성은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선한 본성이 되더라. 선한 본성이며 그것은 중요한 거 놓치지 말라 그랬죠? 선천적이다. 그럼 항상 이거 궁금해지지. 선천적으로 인간은 선한 본성을 타고났어요. 성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감옥에 들끓는 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항상. 됐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가 필요한 거죠. 한편 성리학은 개개인이 도덕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를 기에서 찾았다. 아하, 데칼코마니 기. 이것이 현실에서 실현,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기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실현. 그렇죠? 현실에서의 실현이 바로 기다. 됐죠? 그러니까 선한 본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서 실천하고 보여주는 건 바로 기에 해당한다는 거야. 무슨 말겠지? 그렇게 성리학에서는 주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에서 찾는다. 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거 뭐야? 개인차를 가지고 있어요. 포인트, 개인차. 그러니까 지금 이 데칼코마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는 보편적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기는 뭐야?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야.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선한 본성을 가졌다면서 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걔네들이 뭐 했다는 거야? 개인차가 있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거지. 이들이 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칫 악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을 다스리기 위한 부단한 수양을 통해서 순수한 본성이 오롯이 발현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했다. 따단!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그러므로 고로 뭔 일이 벌어졌어? 수양이란 말이 중요한 거지. 수양을 통하여 기에 의해 본성 즉 본성 이가 발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뭘 못했다는 거야? 성리학에 의하면 수양을 제대로 못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이치 원리인 그 본성이 기로서 현실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도록 발현되지 못하도록 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랬지. 그리하여 성리학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 강조했던 거야? 개인적 수양을 해라. 글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자, 발현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했다. 이것을 위해 성리학에서는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여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길을 통제하라 그랬어요. 아하, 중요한 말 뭐야? 그 수양이라는 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바로 뭐 하라는 거야? 내면을 관조해라. 너의 내면을 띠다봐라. 관조라는 건 바라보라는 얘기지. 그것을 통해서 관조를 통해서
경건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 자, 관조한 다음 과정이 장사. 경건한 마음.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라.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길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통제력이 생길 것이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무슨 지문을 만나든 성리학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기론의 근본이 될 거예요. 됐지? 이걸 근본으로 놓고 얘를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라고.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고 이것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학자마다 차이가 나고 시대마다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이 딱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동양 철학의 기본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정약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학자. 실학자이면서 정약용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세부의 데칼코마니는 이와 기였다면 성리학과 실학, 특히나 누구? 바로 정약용의 데칼코마니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기본 디폴트 값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된다 그랬어. 자, 정약용은 성선설의 바탕을 둔 기존 성리학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분별 능력을 갖춘 윤리적 욕구라고 말하며 새로운 인성론을 주장했다. 밑줄 기억. 새로운 인성론을 주장했어. 그러면 기존의 것은 기존의 구인성론이야. 구인성론. 그 구인성론은 선한 본성을 타고났고 수양을 통해서 그게 발현되는 것이 올바로 발현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여기에 새 인성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선설의 바탕을 둔 것을 비판했다 그러죠. 아하. 성선설을 많이 들어봤지? 얘를 비판한 거야. 성선설 아니다. 즉 여기서 뭘 비판했다고 봐야 돼? 선한 본성에 대해서 비판한 거지. 성선설을 비판하고. 그럼 뭔데? 인간의 본성이 그럼 어떤 건데?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분별 능력. 자, 포인트는 뭐야? 분별 능력을 갖춘 윤리적 욕구다 그랬어요. 이건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윤리적인, 그냥 욕구가 아니야. 윤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착한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본성이 원래 착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지. 뭐가 착하고 뭐가 나쁜 건지를 구분할 줄 알아. 그게 첫 번째야. 분별 능력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 근데 분별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너 왜 그랬니? 왜 나쁜 짓 했어? 그랬을 때 그건 나쁜 짓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진 않지. 어쩔 수 없었어. 이씨. 너도 이런 상황 돼봐. 이씨. 이렇게 한다고. 그건 뭐야? 기본적으로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서 그리고 그 사람도 기왕이면 그렇게 하고 싶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기왕이면 그렇게 하고 싶었지. 근데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돼서? 이해됐지? 자, 이렇게 본 거야. 차이점. 자,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는 윤리적 욕구만이 주어졌을 뿐이므로 선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선을 실천해야만, 자, 선을 선택하고 실천해야만 비로소 도덕성을 갖춰진다는 거죠. 아하, 이걸 분별할 수 있으니까 다 선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거야. 자,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여기 모여서 수양해라. 수양이 뭔데? 내면을 뒤다봐. 그리고 경건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 그리고 통제해. 마음의 차원이야. 마음의 차원. 근데 여긴 마음의 차원이라는 게 이미 정리가 되어버렸어. 마음의 차원이 어떻게 정리됐냐면, 야, 기본적으로 뭘 타고났냐면 뭐가 나쁘고 좋은지는 알아. 대신 계속 뭘 해야 되냐면 그걸 선택해야 돼. 그리고 여러 번 계속 그걸 해야 돼.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을 선택하고 선을 실천해야 돼. 근데 순간적으로 알면서도 편하니까, 힘드니까,
내 상황은 그러니까라고 합리화시키고 악을 선택하고 악을 신천하다 보면 그것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익숙해지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하기가 어렵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편하니까 그냥 하게 되고 한 번에 얻으려고 그냥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지? 그럴듯하지 뭐. 그럴듯한 얘기네. 자, 훨씬 이 앞에 것보다는 얘가 훨씬 관념적이지. 훨씬 머릿속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얘가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학적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즉 도덕성이라는 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는 자, 실천, 달리 얘기하면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행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선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똑같은 말 반복 필요없고 또한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질 때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다고 했다. 실천하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욕구가 충족돼요. 우리가 배고픔의 욕구가 있을 때 먹으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이런 윤리적 욕구를 분별하고 윤리적 욕구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실천을 계속 이런 행위를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욕구 충족이 되어서 만족스러운 거지. 행복한 상태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정약용은 선의 실천이 나와 타인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플러스 뭐야? 이런 실천은 나와 타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더 확장되어서 외부 세계와의 관계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와 타인이라는 건 지나가는데 애가 막 아우 저 표정 마음에 안 들어 저 새끼 때려버리고 싶어.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나와 타인의 관계야.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어요. 저 도와줘야지. 이런 거.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지? 자, 저 나무가 있는데 다 뽑아버려야지. 막 이런 거. 아유 고양이가 지나가고 있네. 아 귀여워. 목을 졸라버려야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이겠어? 우리 와이프가 엊그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동네에 고양이를 괴롭히는 모임이 있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임을 만들어서 가지고 그 활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밤에 돌아다니면서 이 새끼들 내가 잡아서 족쳐버려야지 내가 이 새끼들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참 하다 별짓을 다 하고 있네 인간들이. 그치? 그런 아이들도 분별력과 윤리적 욕구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없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사이코인 거지. 사이코패스인 거죠. 알겠어요?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구분을 못한다 그러잖아. 그 죄의식을 못 느낀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소시오패스는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 한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뭐 잘한다. 뭐 이런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보통 정신병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이거 다 가지고 있어. 자, 그 외부 세계는 그런 거야. 더 확장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알았어. 실학사상. 정약용 아저씨,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니야. 실학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최한기 아저씨. 실학이면서 이 아저씨도 실학자 사상이면서 최한기 아저씨. 데칼코마니 세 번째 데칼코마니가 등장. 세계 모든 존재는 기라는 보편적인 요소에 형성되어 있다고 봤다. 뭐라고? 이 아저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라는 보편적인 기라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지? 자, 뭔 차이가 있냐면 지금 보세요. 야네들은 뭐라 그랬어? 선한 본성, 바로 이치, 원리. 이가 그 본성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 그런 거야? 최씨 아저씨는 기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야. 알겠지? 기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가 더 중요하고 더 근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네요. 형성되어 있다고 봤다. 모든 존재의 본성인 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선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자, 이것은 기는 보편적으로 형성된, 즉 본성이다. 이 본성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뭐예요? 변화하겠지. 불변하는 것이 아니면. 그 다음에 선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 안에 선과 악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으이씨, 그럼 뭐야 이거?
도대체. 오케이. 그럼 뭐냐?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한 것으로서 불변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본성인 기는 특징이 뭐냐면 변화하는 것으로서 변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인데 세계와 소통하면서 선악이 나타난다. 아하, 변화. 이게 어떻게 변화되냐면 세계와 소통해요. 세계와 소통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선과 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 봐봐. 얘는 뭐야? 내면이 그냥 선한 게 있어. 선한 게 있어서 당연히 선한 행동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뭐 수호지심, 측은지심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뭐 맹자가 말하기는 측은지심이 있으니 누구나 어린아기가 아장아장 걷다가 우물에 빠지려고 한다면 본능적으로 뛰어가 그 아이를 구하지 않더냐.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그런 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슉 발현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냥 감옥에서 방금 출소해서 두부를 먹고 오는 사람도 어떤 어린아이가 공놀이 하다가 이렇게 띵띵 가가지고 아이고야 저 새끼 저렇게 저 차 오는데 저놈 새끼? 이러면 두부를 먹고 이렇게 나오는 범죄자가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구하지. 두부를 먹어서 야 나오자마자 좋은 구경이다 이러고 보진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이게 본성 자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행위로 훅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수양을 하고 항상 이게 차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근데 이 아저씨는 뭐라 그런가? 그런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매번 그걸 구분하고 그걸 하고 싶어 하긴 한다. 그래서 자꾸 해야만, 그런 실천을 많이 해야만 충족감을 느끼면서 아 좋아 행복해. 난 오늘 착한 일 하니까 기분이 좋은걸. 기분이가 좋아. 또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여기는 뭐야? 내면에 그런 게 없어. 그냥 내면의 기라는 건 모두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 그 녀석은 세계와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돼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선악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선한 본질을 아예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발현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선을 알고 있고 그래서 실천해야 되는 거고 얘는 뭐야? 선악이 없는 거야. 이래서 그럼 어떤 세계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계와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같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온 걸로 보면. 이해돼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살인마고 엄마가 사기꾼이야. 무슨 말이겠어? 알겠지? 그치? 그는 내가 옆집한테 맞고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노발대만 엄마가 노발대만 야 이 자식 일로 와. 무술을 가르치고 좁혀버려. 죽기 직전까지 때려. 그러면 알았어 엄마 나 잘했지. 이렇게 잘하게 된다는 거지. 이래서 그러면 그게 어찌 본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소통하면서 선악이 나타난다. 인간의 윤리도 기운동과 변화에 합치되면 선하게 되고 선하고 자 뭐라고? 선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자 계속해서 이 사람 얘기야. 선이라는 건 바로 기와 합치돼야 돼. 소통 과정에 의해서 합치되면 선이 만들어져. 소통에 의해서 기와 합치되면 자 선하고 도덕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경험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지각을 형성하며 이런 지각은 추측에 의해 확정된다. 오 과정 나온다. 자 소통하라 그랬는데 소통이 이거 같아요. 소통의 과정 어떻게 하냐면 감각기관은 당연히 있으니까 외부 세계를 경험하게 돼. 자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각 사리분별 지각 능력이 생겨. 지각 능력이 생기게 되면 바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 있게 돼. 됐지? 경험하고 지각하고 추측한다. 됐지? 경험하고 지각하고 추측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더라 그랬어요. 자, 이 추측은 논리적인 추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윤리적인 공부나 실천과 같은 경험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건 뭐냐면 다양한
다양한 경험에서 경험적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과정은 이런 소통의 과정 이거는 다양한 경험. 예를 들어 논리적인 것, 논리적인 추론할 때 야 이렇게 하면 여섯 명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 이렇게 하면 2명만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는 우리가 보충해 주면 되는 거지.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무슨 말이겠어? 아니면 공부하는데 윤리적인 공부를 하는데 이런데 모두 다 해당한다. 인간이 올바른 추측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소통하게 될 때 그것이 선이 되고 올바른 바른 추측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추측을 바르게 하지 못하에 외부 세계와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자기 내면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운동과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야 했을 때 자기 내면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운동과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즉 얘는 뭐였어?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외부와 소통이기 때문에 내면이 아니라 외부를 잘 보고 소통해야 된다는 거야. 차이점 이해했지? 데칼코마니 항상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쟤는 이건데 얘는 이거. 얘는 이건데 얘는 이거. 무슨 말겠지? 그게 이루어졌을 때 문제는 따각 풀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하여 최한계는 외부의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올바른 추측, 부단한 소통, 도덕성이 실현되는 공동체 세계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그랬냐면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어. 까지 확장했어요. 됐지? 그래서 소통, 경험, 지각, 추측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얘거. 무슨 말이겠지? 이 아저씨 뭐야? 선택, 실천, 성선 아님 이런 것이 나오면 얘거. 기가, 본성 그러면 얘거. 선한, 본성 이런 거 하면 얘거. 내면 봐 이거 얘거. 수양하면 얘거. 이런 핵심 단어들만 여러분들 또각또각 정리를 해주시면 그치? 분별 여기 핵심인 말들 또각또각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는 샤샤샥 풀리게 됩니다. 자, 결국 성리학은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내면적 수양을 강조했습니다. 자, 정리 들어간 거야. 성리학은 뭐다? 형이상학적 세계관. 내가 아까 관념적이라고 했잖아. 얘는 되게 관념적이다 그랬죠? 즉 관념적이다는 말하고 비슷하게 뭘 쓴 거야? 형이상학. 추상적인. 오케이? 추상적인.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도덕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희들의 내면을 들여다봐. 이게 경건한 마음을 항상 이루도록 해라. 그러면 이거 좀 애매한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선생님 너무 관념적이에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형이상학적이에요. 라고 말할 만하지. 근데 윤리 선생님이 정약용 선생님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바르게 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옳고 그름을 구분할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손 들어봐. 봐봐. 다 이게 맞다 그러잖아. 그럼 그걸 해. 여러 번 해. 그럼 몸에 익어. 그러면서 니들이 만족감이 생길 거야. 불안하지 않을 거야. 두 발 뻗고 자게 될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덜 관념적이지. 훨씬 구체적이지. 내 말 이해돼서. 그럼 이 아저씨는 뭐야? 이 아저씨도 마찬가지지. 말이 좀 추상적이어서 그렇지. 그치? 너희들이 세계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많은 걸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 그리고 따라 할 거야.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응? 어머니가 함께 걷다가 엄마 쟤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어. 길고양이야. 엄마가 이거 준비했는데 줄까? 너도 한번 줘봐. 귀엽지? 이게 뭐야? 소통하고 있는 중이야. 경험하고 있지. 무슨 말이겠어? 예쁘지. 옆에 있는 애들이 막 뭘 돌 던져. 고양이한테. 넌 저러면 안 돼. 이런 거 해주는 거지. 그럼 얘가 뭐 생겨? 지각이 생기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길을 가는데 비슷한 털 달린 다른 녀석을 봤어. 얘는 덩치가 커. 그래서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고라니였어. 고라니 소리 들어봤어? 막 소리 지릅니다. 내가 최초로 고라니 소리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하면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창문을 열고 계속 이렇게. 시골에 갔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창문을 열고 거기서 봐. 야, 누가 지금 무슨 강도를 만났나? 이거
무슨 범죄자를 만났나? 어디지? 어디지? 와! 근데 계속 소리를 들리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 나중에 알았어. 그게 고라니 소리라는 걸. 깜짝 놀랍니다. 고라니 소리 들으면 깜짝 놀라요. 보기에는 뭐 이쁘장한 애가 소리는 그렇게 질러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걸 봤을 때 엄마 쟤도 털 달린 앤데 좀 덩치가 커. 이렇게 되면 괴롭히지 마라. 그럼 나 이거 고양이 사료 좀 추루 좀 줄까? 추루 좀 줄까? 그럼 고라니가 와서 먹냐? 오! 거기서 이렇게 도망가지. 그래서 고라니는 사람한테 잘 안 오잖아요. 아주 새끼가 아닌 다음에는 사람한테 안 옵니다. 바로 도망가죠. 자동차 라이트를 보면 도망가지 않죠. 멈춰서 쳐다보죠. 깜짝 놀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고라니. 그런 녀석에게까지 추측을 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이랬지? 이거 훨씬 어때? 구체적이지. 덜 관념적인 거야. 그래서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내면의 수양을 강조했으며 정약용과 차양기는 실천과 소통. 실천은 이쪽이고 소통은 이쪽이고. 됐지? 이게 제일 중요한 말로 이 사람이 딱 정리해줬지. 실천과 소통. 실천과 소통으로 경험주의적 세계관. 오호. 그러니까 저쪽은 관념적인 형이상학적이라면 여기는 다분히 경험주의적인. 어찌 보면 서양 철학으로 치면 경험주의 하면 영국 쪽. 무슨 말겠지? 섬의 철학. 자, 걔가 떠오르죠? 토대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덕성을 실현한다. 아하! 쟤는 뭐였어? 선천이었지, 선천. 이미 감 잡고 있었지만 이 두 녀석은 물론 이 대단한 철학자들을 내가 존경하는 분들 녀석이라고 해서 죄송하네. 자, 이 두 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후천 끝. 된 거지. 마무리 정리까지 싹 해줬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샤샤샥 풀린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괜찮지? 응. 자,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나머지 동양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은 조금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은 뭐 한 가지를 잡고 계속 논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로 논의하는 건 바른 삶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 윤리적 삶, 도덕적 삶.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것이냐. 이런 걸 얘기를 해. 그것은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이가 먼저이니 기가 먼저이니 이란 기란 뭐 이런 거 싸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딱 주제 하나를 놓고 그걸 가지고 막 싸워. 무슨 말이겠어? 그게 동양 철학의 특징이라면 서양 철학은 뭐야? 시작부터가 좀 다르지. 어때? 우주 만물의 근본은 뭘까? 벌써 과학을 시작해버렸어, 철학에서. 무슨 말이겠어? 물이 아닐까? 4가지 원소, 5가지 원소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걔네들이. 뭔 말이겠어? 그러다가, 야, 그런 거 다 부질없어. 우리가 사실은 다 의미가 없어. 자, 의미가 없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만 우린 부정할 수 없네. 뭐 이런 거 따지고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응. 그러니까 되게 막 다양한 얘기들을 막 씹으려 됩니다. 알겠어? 이해됐어? 근데 얘는 딱 아주 동양 철학에서는 근원적인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거냐? 딱 이거 가지고 이와 기를 가지고 쪼물쪼물쪼물쪼물 그러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동양 철학은 이 2개 지문만 읽어봐도 그 갈피를 잡아서 나가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알겠지?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얘기 쭉 정리하는 거 꼭 해주시면 끝난다. 자, 위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1번 성리학은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아닌데? 그건 실학이었지. 됐지? 그 다음에 성리학에서 본성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아니지. 후천은 실학이었지. 야, 출제자가 아주 나이스한 양반이네. 어때요? 뒤에서 읽은 핵심적인 내용을 선택지에서 딱딱 집어넣어 주니까 글 읽자마자 끝나자마자 딱 풀 때 아주 좋죠. 성리학에서와 달리 취한기는 본성을 절대 선한 것으로 아니지. 반대지. 성리학이 선한 걸로 봤지. 성리학에서 기는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건 틀림없지. 기가 관조, 경건한 마음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악으로 발현될 수 있다 그랬어요. 가능하죠, 이건. 성리학에서는 개인의 도덕성의 차이가 이의 개별적 속성 때문에 아니지. 기의 개별 때문이지. 돼버렸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하늘에 존재하는 것이 이고 그것이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가. 무슨 말이겠어? 근데 그것들을 탐구하여 궁극의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주자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기억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 똑같은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죠. 기억의 관점은 뭐냐면 새로운 인성론 요거. 정약용의 실학사상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 보기는 뭐냐 그랬냐면 선과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람. 실천. 이건데 새 인성론하고 같은데 실천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나아가 호연지기가 천재 가득 차게 되어 모든 덕을 갖추게 된다. 그랬어요. 도덕적이 된다 그랬어요. 반대로 날마다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이익으로 유혹하며 하면 개나 돼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 그랬어요. 포인트는 뭐였어? 실천해야 된다. 안 하면 개돼지 된다 이놈들아. 이런 얘기죠. 자, 그럼 가장 적절한 거 찾아봤어요. 사람은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어이야, 본문의 핵심 그대로네. 땡큐. 됐지? 사람은 남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바라는 이기적인 본성을 그런 말 안 했어.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선한 본성이 도덕성이 선천적 이거 아니야. 성리학적이야. 사람은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이거 성리학이야. 사람은 감각을 통해 경험을 쌓고 추측 이건 최한기야. 됐지? 데칼코마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자,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이 아니구나. 자, 윗글의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고 그랬어요? 후기에 외부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조선 후기 나라는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관리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집착했다. 이 양반들. 그러니까 성리학의 입장이든 실학의 입장이든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구만. 사리사욕. 나라는 더 위기에 빠졌다. 자, 보기 핵심은 뭐야? 사적인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 바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학자들은 대안을 모색했다. 요것 때문에 실학자들은 대안을 모색했는데 그 대안은 정약용에 있어서 어떠했으며 그 다음에 최한기에 있어서는 어떠했을까는 여기 있는 핵심들에서 나와야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정약용은 부정한 관리들이 사리사욕을 채웠다 하더라도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군. 맞죠?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야? 선택하고 실천했는데 분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했으므로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충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됐죠? 끝났죠? 정약용은 백성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관리들이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그렇지. 선의 실천. 정약용 맞네요. 최한기는 여러 관리들이 타고난 악한 기로 인해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기라는 건 뭐라 그래서 본성으로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형성된 것인데 변화된다 그래서 소통에 의해서. 그렇지? 악한 기, 타고난 악한 기, 타고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얘는 뭐라 그랬어? 얘네들은 어디 갔어? 여기 있지. 후천이다 그랬어요. 됐지? 타고남이란 건 틀려버렸어. 가장 핵심적인 얘기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최한기는 본분을 망각한 관리들의 모습은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겠군. 그렇지.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었을 때 뭐라고 했어? 기와 합치됐을 때 그게 선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안 됐으니까 악이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리들이 당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소통. 그렇지. 추측과 소통. 이게 바르게 돼야 된다 그랬지. 오케이, 끝. 됐습니까? 알겠지? 핵심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푸는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인데 어휘 문제 중에 자주 등장하는 지난번에도 했었던 거, 매번 나오는 거, 매번 수능에도 나오고 모평에도 나오는 거,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 문제입니다. 자,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환경을 본다. 목적어나 주어 등등의 환경을 본다. 혹은 환경을 볼 때에 그 문장 성분의 관계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 성분 같은 거 있지. 무엇에 무엇을 한다. 같은 구조가 동일한 녀석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쨌거나 환경만 보면 되는데 환경도 뭘 보라 그랬어? 추상적인 것이냐, 구체적인 것이냐. 요거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얘를 보니까 밑줄 친 A는 뭐냐면 찾는다는 얘기인데 이유를 기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따단 하고 이유를, 그것의 이유를, 악행의 이유를 기에서 찾음. 자, 문장 성분의 구조는 목적어 부사로 되어 있고, 됐죠? 무엇을 무엇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목적어를 보면 추상적인 녀석이죠. 끝났죠? 자, 1번 선택지에서 또 한결 보는 거예요. 자, 1번 선택지. 찾는다. 무엇을 찾는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 어디에서? 일에서 의미를 찾음. 어때요? 이것 똑같고 이것 똑같고 그 다음에 요거 추상적인 거 똑같죠? 이해됐지? 자, 그럼 다른 선택지 볼까? 2번은 뭐야? 병원을 찾는다. 자, 2번은 병원. 병원이라는 건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녀석이죠. 땡. 자, 3번. 뭘 찾아요? 돈을 찾았다. 역시 마찬가지죠? 구체적이죠. 땡. 자, 4번 한번 선택지 볼까요? 4번. 과자만 찾는다. 구체적이죠? 땡. 자, 5번 볼까요? 빗자루를, 야, 이거 쉽게 냈는데? 빗자루를 찾는다. 됐지? 구체적이지? 땡. 됐지? 근데 만약에 여기 하나가 이런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게 나온다면 이제 이 녀석하고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해됐어? 그땐 좀 더 세부적인 의미로 들어가거나 다른 단어로 바꿔보거나 이 찾다라는 말을 이 의미를 생각하는 거지. 의미를 생각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환경만 보고도 가장 유사한 환경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푸시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은 언제나 보다 환경을 본다라는 대원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는가? 알았지? 자, 오늘의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가 뭐였어? 오늘의 과제.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한 김에 한국 동양 철학을 아예 싹 정리해버리는 거야. 한 김에 동양 철학을 싹 정리해버리는 거야. 알겠어? 유대주의 선생님 책을 보고 동양 철학 부분이 있잖아. 그럼 쓱쓱 넘기면서 쭉 읽어보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동양 철학 나오면 나 자신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놓고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동양 철학 부분하고 딱 연결해버리면 나오기만 해라 가나. 그럼 내가 그냥 싹 조져버린다. 그냥 싹. 아, 조지는 건 나쁜 건가? 뽀개버린다. 하시면 돼요. 알았지? 오케이. 자.